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진과 10m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했습니다. 지진 진앙지와 멀지 않은 후쿠시마 제1원전이 그 충격으로 폭발했고 일순간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 일대 모든 공항과 도로가 폐쇄되고 원전 반경 20km 내 출입이 전면 봉쇄되는 등 원전 폭발 사고는 후쿠시마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피난민으로 전락했고 평범했던 일상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방사능 공포는 가까운 우리나라까지 번졌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발 방사능 공포에 시민들은 수산물을 꺼리게 됐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정부 검역이 강화됐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생선 같은 거 그런 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그냥 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예 일본 거를 아예 자체를 저희에서 아예 국내에서 아예 반입을 금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미량이라 하더라도 사실 스트론튬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공포, 알면 알게 되는 이 더 늘어나는 공포.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원전 없이 살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원전의 수명 연장은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폭우로 고리 원전 2호기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겐 가슴 철렁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심을 갖는 건 주변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행여 방사능이 들어있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평범한 새아이의 엄마인 주부 손수련 씨도 그런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그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우선은 띄워놓고서는 식단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우리 의뢰해서 하잖아요, 어디다가. 아니에요. 주문해서 왔어요. 사실 검사한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아이들까지 먹이기에는 그 불안함이 완전히 불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밖에서 먹는 거 생각해서 그렇게 좋아하니 사는 거죠. 그럼 그것보단 나으리라 하면서 적어도 원산지만 국내산이면 아직까지 일본산보단 나으니까. 인증센터에서 엄마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읍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던 일도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음식 안 먹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에서 멈추게 되면 안 먹고 마는 선까지밖에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이끌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려면 방사능이 언제부터 얼마 정도 나왔다라는 그 상세 검사 내역이 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일본산을 포함한 수익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엄마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을 검사할 수도 없는 데다 원산지와 성분 표기가 미흡해 혹시나 하는 불안을 떨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수산물이 제일 걱정되니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들 검사 결과치가 제일 궁금해요. 오늘 손수련 씨가 찾은 곳은 시민단체가 마련한 환경연구소인데요. 누구나 식품의 방사능 잔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준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1kg의 시료를 잘게 부순 다음 곱게 갈아줍니다. 네. 이 비커의 여기 선 부분에 맞춰가지고 네. 이 정도로 시료를 적재를 한 다음에 꽉
가득 차게 최대한 밀도를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료를 비커에 담아 감마 핵 분석기로 옮긴 뒤 약 3시간 정도 이 상태로 놔둡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검사 시간보다 6배 이상 긴데요. 시간이 긴 만큼 검사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식약처는 100g 미만이면 불검출로 처리하고 또 검사 시간도 30분으로 턱없이 짧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100g 미만은 검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사 결과하고 식품의약안전처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0건을 검사하면 약 7건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식품 방사능 허용 기준치는 세슘의 경우 1kg당 100베크렐, 요오드는 1kg당 300베크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말 그대로 권고치일 뿐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방사능 잔류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치 이하에 대해서도 그 수치와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슘하고 요오드만 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세슘이 음식 속에 나왔을 때 마치 세슘만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보통 그리고 그 후쿠시마 핵사고 난 후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전체 방사능 중에 세슘은 1%도 안 됩니다. 오염 지도를 보면 일본 땅의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요. 그 얘기는 농산물의 70%가 오염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의 안전 신화를 깨뜨려버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년, 사고 피해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 미야기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도호쿠 지방의 최대 도시인 센다이. 이곳 센다이는 후쿠시마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제일 먼저 피난 지역에서 해제된 미야코지 마을.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불과 20km가량 떨어진 미야코지 마을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주민 전체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 미야코지 마을을 포함해 타무라시 전체가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와 재염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참했던 당시의 흔적은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 복귀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이곳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この町をどうにかしていこうと前向きに考えていらっしゃる方々と接しまして、その方のサポートをする。 사하라 씨와 봉사자들은 여기저기 망가지고 부서진 가재 도구들을 손보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4월 피난 해제 결정이 내려진 뒤 마을을 떠났던 주민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곳곳에서 파손된 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 파손이 심한 곳이 많아 일손도 시간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3년 동안 버려진 집과 마을,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이며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오는 야생동물 탓에 집 내부 수리가 끝난 뒤에도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망가진 집과 마을을 예전처럼 그 모습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평생 나고 자란 고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うちらも心配してるのはやっぱりあっちほら全然落ち着いたっつっても多分爆発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けどもそういうでっかいことはでも起きる可能性が十分あるんですよね。燃料棒取り出して全部あれするまではまあそれの不安はありますね。 미나 할머니도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나 할머니 가족은 대를 이어 10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미나 할머니는
아직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で私と嫁とあと孫2人4人で船引きに避難してその後郡山に避難してその後栃木県に避難していやもう死ぬのかなと思いましたね。避難していく時にはもうここはもう帰ってこれないだろうなとそれほど深刻でしたね。もう死ぬんだろうなって置いてきた夫と息子はもう死んじゃうんだ私たちはもちろんそうなんだけど近くにここに残ってる息子と夫はもう死んじゃうんだろうなとか思ってだから当初泣いてばっかりいましたね。ことの重大さっていうのはすぐ分かりましたね。 3년의 피난 생활은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피난을 떠났던 이웃들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まずここを出そ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さっきも話したんですけども仮設で手芸教室をやっててねでもう80歳越してるおばあちゃんが言った一言がすごいグサッときたっていうのはもう感動しちゃったんですけどいやね私ねここにこうして集まってみんなと楽しくおしゃべりしながらこうやってね吊るしびなをやっていなかったら今頃とっくに死んでいたって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방사능 위험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면서 운동장에 놓인 그네도 외롭게 서 있습니다. 대기 중의 방사능 수치는 0.171 마이크로 시버트. 도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땅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0.5에서 0.6 마이크로 시버트가 측정됩니다. (3년) 전 원전 사고 직후와 비교하면 낮아진 수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0.3 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 허용 피폭량인 2.4 밀리시버트보다 많은 3 밀리시버트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같이 오염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적은 방사능일지라도 그 위험성이 누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발생하고 피폭량은 정비례한다라는 게 전 세계 의학계 결론이죠.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안전 기준치라는 거 없는 겁니다. 역치값이라는 거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피폭량을 줄여야 된다. 일본 정부가 실시한 후쿠시마현 청소년 건강조사에서도 통상 100만 명당 한두 명꼴로 발생하는 갑상선 암이 원전 사고 이후 급증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今までは100万人に1人とか2人子どものがんはねそのぐらいしかないって言われてたのに30万人で90人ですごく増えてるわけですよ。でそれが放射線のせい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今議論があるんですけどところが3年でこんなに出ちゃってみんなもうすごい慌ててるわけです。 방사능 위험에 대한 엇갈리는 주장은 인기 만화 맛의 달인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후쿠시마로 인해서 코피를 흘리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요 매체 등을 통해서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4월에 만화를 통해서 아주 대중적인 영향력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 난리가 났던 것인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였거든요. 일본 정부와 학계는 만화 속에서 주인공이 코피를 흘리는 건 방사능 피폭 때문이 아니라며 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일본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この5ミリシーベルトっていうのは
日本の法律でいうと放射線管理区域ということで、一般の人がみだりに入ってはいけない場所なんです。そうすると自治体にとっては税金の収入が減るとか産業が衰退してしまうとかっていうことがあって、今自治体がですね率先して安全だと、ここは十分住めると、で帰って逃げることでいろいろ家族がバラバラになったり生活が変わってストレスが高まって病気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て、みんなして元へ戻るのが幸せなんだ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自治体がですね人々をこう汚染した地域に戻そうということをすごいやってて、すごい悪い役割を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ます。 일본 정부의 피난 해제 결정으로 타무라시의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겉모습이 빠르게 회복된다고 해서 타무라시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타무라시 귀향을 기념해 공영방송 NHK가 고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는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방사능 피폭을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면서 노인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타무라시 미야코지 마을과 더불어 도시 재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후쿠시마현의 또 다른 도시 미나미소마시. 해안과 가까운 미나미소마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시 전체가 쓰나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주민 수가 10,000명 이하로까지 줄어들며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원전 사고 이전의 70% 수준까지 인구가 회복되면서 이들을 수용할 공영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정비가 끝난 시내를 벗어나면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田んぼとかなので、除染作業は南相馬市すべてのところをそうですね。 원전 사고로 도시 전체가 방사능에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 전역에서 방사능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今は住宅がちょっと少ない地域ですので、これからは住宅が多いところに入っていくんですが、まもね29年の12月3月まで、29年3月までには市内全域の除染を終了するという予定でおります。 흙에서부터 나무와 풀까지 모든 것이 오염 제거 대상입니다. 제염을 마친 뒤에도 임시 보관소로 보내 30년 동안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오염 제거 작업 현장의 방사능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바닥에서는 기준치 1보다 낮은 0.2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옮겨 풀에 계측기를 대자 갑자기 1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수치가 뛰어오릅니다. 測られたところと、同じ状況だと思いますが、今空気中に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ので、土に吸着しやすい性質がありますので、主に土とかあと水が溜まりやすいところは結構線量が高くなる傾向があります。 공기보다 흙이나 풀에서 더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건 공기 중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흩어져 땅과 지하수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除染しているところというのは住んでいるところ、自分の住居地と20メートルの範囲ですね。住居地プラス20メートルの範囲。圧倒的にたくさんの山林とかは除染できてないわけです。そうすると結局除染してもだんだんまた雨が降ったり風が吹いたりで全く元通りには戻らないけどまた線量高くなってくるんです。 2013년 간토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변 검사 결과 많은 어린이들에게서 세슘이 검출된 사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非常に広い範囲で子どもたちのおしっこの中からセシウムが出てくるというのが分かりました。北の方では岩手県の一関市
っていう、福島原発からですと200キロぐらい離れたところですし、それから南の方は静岡県の伊東市というところで、ここは、福島原発から300キロ離れたようなそういうところでも子どもたちの尿からセシウム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 세계 5대 과학지인 PNAS에 의하면 일본 땅의 약 70%가 방사능 오염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미나미소마시는 무료 방사능 측정소를 개설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방사능 측정소를 찾았습니다. 家庭菜園で作ったきゅうりなんですけども。あ、そうですか。食品の検査ですね。電話番号。あとこれはきゅうりですね。きゅうり。あと生産者は同じ人は登場でもこれは今受付したっていうことでその分の前があれですから。 방사능 잔류가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미나미소마시에만 이런 무료 측정소가 10곳에 이릅니다. 의뢰품에 생산지와 주소, 이름 등을 적고 약 30분 정도 측정하는데 보통 10건 중 1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6172件に対して、598件ですので、約 9.7% ぐらいは基準を超えたものがあったと。基準値を超える可能性が高いのは、キノコですね。それから春先に採れる山菜、わらびとかゼンマイとかそういったのがですね、基準値を超える時があります。それから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野生に生えているタケノコ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は時々その基準値を超える場合があります。 미나미소마시의 시계는 2011년 원전 사고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을 씻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結局住民の命とか暮らしを守るためには事故を起こしてはならないので、我々としては原発をもう原発に頼らない社会を作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し、そのためにはさっき言ったようにあらゆるチャレンジをして今自らが本当に安全で安心してなおかつ生活を豊かにするっていう方法については、こういう危険と隣り合わせのような状況は脱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 미나미소마시에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30%의 주민들은 여전히 인근 지역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야마가타현에도 5천여 명의 미나미소마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마가타현의 피난민 가설주택에 사는 우에노 씨. 우에노 씨는 2011년 사고 이후 줄곧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もう何も持ってこないです。持ってこなかったんですが、その国が指定する20キロ立ち入り禁止っていう前に何度か帰って着るものとかなんか持ってくる機会はあったので、その時にある程度運んできたりはしました。ね、着るものっつったってそんなに持ってこれないので、結局狭いアパートだったからもう本当必要最低限の例えば何でしょう通帳だとか大事なものだけですよね。持ってこなきゃなんなかったのは、あとは徐々にこっちで買ったりして。 本当に食べるものでも余計なものでもみんなもうパニック起こしてるから、あれもこれもってこう取り揃えて車の中食料品とか確保してっていうところで、우에노 씨 가족은 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피난에 나섰습니다. 그런 우에노 씨 가족에게 야마가타현의 지원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 집도 야마가타현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겁니다. 당장 기거할 집은 있지만 계속해서 피난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우에노 씨를 비롯한 피난민들에게는 취업과 자녀 교육 같은 현실적인 정착 지원이 절실합니다. もっと言うと今回は自然災害で本当に苦しんでいる人とプラス原子力災害というのもあるので、
そういう原子力災害の災害救助法みたいなのがあって、延長期間も例えば3年までは入居可能とか5年までは入居可能とか、そういう制度的な改善というものもやっぱり機会あるごとに県外避難者の要望としてやっぱ機会あるごとに話していかなきゃなんない、そういう2つですね、大きくはね。その他には健康の問題だとか就業の問題とか就職の問題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けど。 아침부터 외출에 나서는 우에노 씨 부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던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우에노 씨의 고향집은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까요? 1年ぶりぐらいですかね、自宅見るのはね。はい。しばらくぶりなので不安と心配でいっぱいです。 아직까지 여기저기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집에 들어가 봅니다. 6号町. 호호호호. 주인 없이 홀로 남겨진 집에는 먼지와 어질러진 가재도구가 가득합니다. 그나마 쓰나미 피해를 입지 않아 이 정도입니다. いや、ここはもう本当に地震のまんまですからね。ただ片付けるって言ってもほら結局出す日とかも決まってるし、あとまだ水も出ない状況なので、かといって掃除しただけでは済めないもんね。いろいろもう。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리는 우에노 씨 부부. 몸은 떠나지만 추억과 그리움은 고향집에 남겨둡니다. 우에노 씨 가족은 이곳에서 웃고 울고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 고향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주인 잃은 빈집과 부서진 자네들만이 쓸쓸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캐나다 밴쿠버.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이곳 밴쿠버 해안에서는 갑자기 바다 표범이 괴사하고 미역과 물고기에서 평소보다 5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밴쿠버 바다에 나타난 이 같은 이상현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12년부터 밴쿠버 연안의 해조류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조류에서 방사능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The seaweed, 130 becquerel per kilogram, and in North Vancouver, and 70 becquerel per kilogram in Banfield Marine Science Center, and this has been detected in weeks following the accident. So the scenario for transporting of this isotope to BC is that it has been released with steam releases in Fukushima when the reactors were depressurized by steam releases, and the steam carried some radioactivity with it and was emitted into the air, and the isotope was transported through the jet stream and through the atmospheric transports to the coast of BC, and has fallen with the rain, and so that was the reason we monitored the rainwater. 크리스 교수는 해조류 외에 빗물과 토양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In particular, what we would like to now see and observe is cesium-134. It's a radioactive isotope of cesium with a half-life of 2 years. It's more than 2 years after Fukushima. More than half of the cesium-134 has already decayed,
but that this isotope is long enough that it can survive transport through Pacific Ocean with ocean currents, and is long enough that it can be transported in many ways. So what we do right now is we investigate soil samples. So we're trying to identify presence of iodine-131 in soil samples. 방사능 오염을 연구하는 또 한 명의 전문가인 알라바 교수. 그 역시 바닷물과 토양에 함유된 방사능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라바 교수는 최근 방사능 세슘, 그 중에서도 세슘 134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kind of puzzle now because only one sample was positive for cesium-134. Cesium-137 usually is present because of the background concentration from the last century, all the nuclear tests that were going on in the environment at that time. But keep in mind that we have only one sample that is positive. We know we need more samples to try to confirm that. But just the fact that only one has the presence of 134 means that it's linked to the Fukushima nuclear emissions. 아직 방사능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은 많지 않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사태가 장기화되면 캐나다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汚染水の中にはストロンチウム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でトリチウムもたくさんある。それをね、それが環境に出てきたら大変なんですよ。でストロンチウムは骨の中に入りますよね。ストロンチウムは骨の中に入って20年ぐらいもう出てこないんですよね。半減期になるのがそのぐらい高いから長いから。で福島の事故が起こってからずっともう地下水流れてますよね。それがどんどん毎日400トンずつ増えてるんですよ。どっかから海へ行ってんですよ、ずっと。だから海も汚れてる。도쿄전력은 그동안 바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유출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런던 협약 그리고 2003년 런던 의정서 이런 데 보시면은요, 일본, 한국도 그 회원국이고요. 뭐 미국 다 있죠. 바다에 기본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아닌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일본에 말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뭔가 한마디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협약을 위반한 거니까. 적어도 방사성 물질에 관한 하는 원인 제공자인 나라가 직접 국제사회에다가 양해를 청하고 그리고 미리 조심하고 그리고 자제해야지.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48기의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을 공포와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3년. 2011년 3월 11일 그 비극의 날이 남긴 상처와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일본은 또다시 원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たとえ確率が小さくても事故というのは必ず起こってしまうんだということを福島の教訓として言っていました。他の国の原発についてもですね、韓国も老朽化原発、だいぶ年取って何年も使っている原発があり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事故が起こるというふうなことを考えて今後の対応を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관계기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의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합니다. 혹시라도 비상 발전기가 작동 안 할 때는 차가 이동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진이나 해일이 와도 끄떡없는 방수문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이제 수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저희가 경락고가 크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소 발생 억제기, 피동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억제될 수 있는 그런 걸 다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아주 정말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하지만 우리의 원전에서도 크고 작은 고장과 관리 부실, 납품 비리 등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많은 시민들이 원전 사고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수명을 훌쩍 넘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리하고요, 월성이요. 지금 그 기한이 넘겨 있는데 고리 1호기도 넘겨 있고 지금 월성도 지금 기한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게 기한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북도에 이게 원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노후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가 원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회원들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탈핵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여성과 어린아이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이 일을 정말 없애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 특별히 지금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는 완전히 폐쇄돼야 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평범한 시민들 중에서도 방사능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방사능 콘크리트를 찾아낸 것도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부 전성경 씨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일과 함께했습니다. 어린 딸을 둔 엄마 전성경 씨는 방사능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만큼 방사능 위험을 알리는데 몸을 아끼지 않는 열혈 주부입니다. 저도 남 못지않게 아이를 지금 돌봐야 될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틈나는 대로 방사능 계측을 하는 전성경 씨.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모습이 특이하게만 보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방사능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한참을 전성경 씨 옆에서 떠날 줄 모르고 처음 이제 오늘 보고 듣고 아주머니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지. 때론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이 비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아이까지도 아니면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재앙이더라고요. 방사능 문제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내 아이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보를 찾아 나섰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전성경 씨의 딸아이 민지가 다니는 유치원.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반찬 대부분이 채소와 과일입니다. 고기와 생선 위주의 식단이 이렇게 바뀐 데는 전성경 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버섯이 사실 방사능에 노출되어져 있는지는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몸에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버섯이라든지 이런 거, 그 어머님이 이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면은 유치원에서는 일단 그 음식을 먹이지 않아요. 전성경 씨가 급식 식단에 유독 신경을 쓰는 건 아이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다른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방사능 급식 관련 토론회에 이어 방사능에 관련된 전문적인 세미나까지 찾는 것도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적은 선량을 유추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서울교육청을 도와서 아이들 정말 안전한 급식 방사능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지역적으로 사람들과 좀 모여서 아까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알려서 좀 더 우리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현재 부천시와 세종시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 의정부 등에서도 방사능 급식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기로 이름난 강원도 삼척. 하지만 지난 2011년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삼척시는 뜨거운 논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는 인류의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유치가 안전성 문제 등 우리 주민들의 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 사항이므로 이거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그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주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를 확인해서 그렇게 원전 유치를 백지화시켜 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이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10월 9일에는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뜻은 원전 유치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장래 여기 살면은 자식들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지.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후쿠시마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핵발전소라는 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반대. 후손을 위해서도 반대해요. 이 삼척하고 동해 이 지역이 엄청난 관광지야. 그런 곳에다 갖다 세운다는 거는 정부가 잘못된 거지.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요.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도입 30년 만에 세계 6대 원전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위험하다는 거, 방사능 오염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주 큰 혼란, 사회적인 아주 대단히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한편으로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원자력에 의존하는 게 이제 여러모로 유리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이라든가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딜레마 같은 거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한중일 세 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도 국토 면적에 대비한 원전 밀집도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미국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가동 중이거나 건설될 원전은 69기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앞으로 228기까지 그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23기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원전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 에너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별탈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이미 전력 공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늘려도 되는 걸까요? 원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물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풍요로운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을 물려줘도 되는 걸까요? 선택의 시간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